선조실록 39년 1606년 11월 12일에는 평상감사 유영순이 즉위하기를 신이 이달 6일 부산에 도착하여 이튿날 좌병사 정기룡, 좌수사 최강과 함께 해변에 나아가 수군과 육군의 군용을 성대하게 베풀고 대마도 사신귤지정으로 하여금 먼저 서기를 봉정한 뒤에 제배하고 헌부하게 하였습니다. 그 서기 한 통은 시내 군관, 훈련원 정최경춘을 시켜 먼저 가지고 올리게 했으며 능침을 범한 적 2명은 함거에 가두어 선전관과 의금부 도사가 차사원 김해 부사 박봉수와 함께 암령하여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내려주었다. 귤지정이 조선군이 군병을 버려놓고 사열하는 것을 보고는 냉소하여 맞이 않았다. 그 대마도는 계속 사신을 보내서 이제 조선한테 이제 외교를 특이합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귤지정이라는 사람은 일본 막부가 보낸 사신이 아니고 대마도에서 온 사신이에요. 사실 조선시대 보면 대마도를 너무 우대를 해요. 실제 대마도를 보면은 그 인구나 그 뭘 보면은 조선의 현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은 굉장히 대마도를 우대를 해가지고 조선 세조 때는 이품벼슬을 줬어요. 대마도주한테다가. 그 당시 이품이면은 정이품 벼슬이 그때 벼슬이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그 벼슬이 조선 지방관으로서는 한성판륜 다음 가는 벼슬이에요. 근데 현도 안 되는 그런 동네라가 그리 준 건 굉장히 우대한 거죠. 잘못이죠. 조선이 일본 막부도 아니고 대마도에서 온 사신 앞에서 이제 육군 해군을 막 동원해가지고 군사 퍼레이드를 벌여요. 말하자면 이제 무력 시위를 했는 거예요. 했는데 대마도 사신 귤지정이 보고 그걸 비웃었대. 비웃어. 참 한심하다 그러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선조실록 40년 1607년 6월 29일에는 간원이 아뢰기를 삼가 경상도 좌수사 최강의 장계를 보니 이번 세안하는 사람 가운데 13명이 표류한 통제사의 무역선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통제사는 최고 지휘관인데도 무역을 할 목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주어 바다를 건너가 이익을 취하려다가 한꺼번에 표류한 배가 4척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즉시 치게했어야 하는데도 끝내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조정을 속인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당시 통제사를 잡아다가 국문하여 정죄하라 명하소서. 경상도 좌수사 최강은 이번 표류한 사람을 취초하여 장계할 때에 마땅히 단지 각인의 초사만 들어 사실에만 의거해 치게해야 하는데도 통용관하 사람이라 하여 감히 구제할 계책을 생각하여 이미 드러난 공문이 있는데도 밤을 이용하여 함부로 나갔다. 는 등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정랑 등에게 죄를 돌렸습니다. 이처럼 변방이 시끄러운 날에 변장들이 서로 사정을 따라 비호하는 풍습이 매우 한심합니다. 좌수사 최강을 파직하소서. 한이 답하기를 잡아다 군문하는 것은 과중하니 파직하고 최강은 추고하라 하였다. 삼도 수군 통제사가 개인적으로 무역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배가 표류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경상 자수사 의숙공이 잡았는데 삼도 수군 통제사가 자기 직속 상관이고 통영이 내나 자기 고향 앞에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광해군 일기 중초본 5년 1613년 5월 17일에는 최강의 공초를 받았는데 그는 정협이 끌어들인 자였다. 최강이 정협과는 한 번 만나보았을 뿐
다른 마음은 없었다고 공초하였다. 죄인은 이자를 아는가? 김재남 대감입니다. 이자가 자네들에게 무얼 시키던가? 소상히 구하라. 상인들을 급습해 은양을 탈취하라 지시했습니다.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는 게냐? 계속 말해보거라. 은양을 모아 어디다 쓰려고 했다더냐? 그것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는 거사를 도모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사 도모라. 전하, 무함이옵니다. 저는 저자 얼굴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전하. 영모를 주동한 김재남에게 사약을 내리고 영모의 핵심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거라. 주상! 주상!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입니다, 주상! 모함입니다, 주상! 인조실록에 의하면 광해군이 인목대비의 부친인 김재남에게 죄가 없었으나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 죽였다고 기록돼 있다. 광해군 때 영의정 박순의 서자 박응서를 비롯해서 그 고위 관료들의 서자 서양갑, 심우영 이런 아이들 7명이 경기도 여주 한강변에 모여 놀면서 자기들이 서자이기 때문에 배설에 못 나간다는 것을 한탄하고 또 자기들끼리 울려서 그 강변 치루라 그래 하면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뭐 도둑질하고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 7명이 강변 치루가 문경 세제에서 은상인, 은을 파는 은상인을 죽이는 살인 강도지사가 잡혔어요. 이 강변 치루를 잡아서 치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파의 그 이이첨, 정인홍 이 사람들이 꾀임을 해서 꼬셨어요. 뭐냐면은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의 사주를 받아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그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풀어주마. 그 말을 듣고 그 강변치루가 거짓 자복을 했어요. 그 자복을 가지고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했다가 살해하고 김재남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해가지고 서궁으로 유폐를 시키고 하는 이른바 개추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왜 그리 됐냐면은 광해군은 서자고 둘째 아들인데 영창대군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살아있고 자기 위에 형님 그 임해군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광해군은 왕으로서의 그 삶은 정통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정통성이 높은 영창대군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뭐 광해군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모르겠나 이이첨이나 정인홍이 대북파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광해군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거가 인조발정의 빌미가 됐던 거죠. 근데 개추곡사에서 이이첨 등이 자기 반대파들을 다 거기다가 섞어 넣었어요. 그리고 정권을 장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 특히 군인, 이 사람들을 다 연결해서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종성판관
정협이라는 사람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막 정협을 잡아가 막 고문을 해대니까 고문을 못 이겨서 자기가 영창대군을 옹립해서 역무를 하는데 가담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근데 자백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름 아는 높은 무관을 전부 다 갖다 끌어붙였어요. 그 중에 의숙공도 포함이 됐는 거예요. 의숙공도 말하자면 이제 그 정협이가 부르는 이름에 들어갔는 거. 당연히 붙잡아가서 막 고문을 받았죠. 근데 아무리 고문을 해도 연루가 안 됐어요. 의숙공이 말하기를 나 정협이라는 사람을 알기는 안다. 한번 만난 적은 있다. 근데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풀려났어요. 이제 그 의숙공은 무죄 방면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 집에 돌아왔는데 뒤에 이제 그 포도대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나가지 않고 집에 거처하다가 돌아가셨죠. 1614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22살이나 많은 형님 의민공이 16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2살이나 나이 많은 형님보다 2년이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의숙공이 그리 빨리 돌아가신 거는 김덕령 그 모반 사건으로 또 다음 개축옥사 이런 데 연루되고 계속 막 혹독한 고문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저 혼자 짐작입니다. 근데 의숙공이 돌아가시니까 알렘사 공파 해평종의 11세 인제공 최현 이분은 그 앞에 그 뭡니까 저 사적 적상산성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최현 이분이 그 만사를 지었어요. 그래 그 만사가 인제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수사 강이 죽음을 애도하며 사나이 한 몸 바쳐 천하사를 바로 잡아 제주로서 명망을 얻었건만 효문언령은 병이 들었네. 어찌 부끄러워 권세가 앞에 허리를 굽히겠는가. 운검 앞에 오랑캐 혼백은 더욱 놀랐다네. 옛 부하들은 통곡하며 양숙의 사랑을 떠올리고 백성들은 항상 올바르던 공의 은혜를 칭찬하네. 천리 멀리 떨어져 살아 장례식에 가보지 못하고 울면서 바라보는 남쪽 하늘과 바다에 해가 저무는구나.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인제공이 개축옥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모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재판에 빠지려고 시내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고위 관료를 앞에서 무례를 범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파직이 돼서 내려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숙공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 거예요. 근데 의숙공은 경상 4호도 죽은 절도사로 근무할 때 인제공이 하삼도 순심의사로 국방태세 점검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국방태세 점검을 다니는 순심의사하고 경상 4도 수군 절도사는 당연히 자주 만났겠죠. 업무상으로. 아마 상당히 밀접한 상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제공은 의숙공의 제당숙이에요. 조카죠. 의숙공이. 근데 인제공은 1563년 명종 18년에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의숙공보다 나이가 4살 적어요. 제당숙이지만은 나이가 적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 작은 집 아들이니까 손자니까 그러겠죠. 승정원 일기 고종 8년 1871년 5월 3일에는 증병조 판서 최강에게 의숙으로 시호를 내린다. 다음에는 그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77호 동죽서원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79호 도계서원 그리고 등록문화재 제366호 정읍 상항마을 옛 담장 이 3건의 문화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3건은 문성공개 중랑장공파 고부종회에서 그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